네, 안녕하세요. MTN 빅터뷰입니다. 상반기 결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반기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섹터, 여러분도 예측 가능한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산업 뒤편에서는 여전히 발빠르게 성장이 진행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뉴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뉴스들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중요한 입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에 현장 취재를 다녀온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와 함께 따끈따끈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도현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자님, 2차 전지를 언제부터 커버하신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처음 이쪽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그럼 진짜 초기부터 지금 성장하는 단계까지, 물론 아직도 커갈 잠재력이 크지만 쭉 봐오시면서 남다른 애정을 좀 갖고 계시겠네요. 좀 이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학습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조금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 출장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저는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해서요. 네. 캐나다 그리고 독일, 폴란드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 미국이 우방국과 함께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네. 기회를 찾으려는 국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많은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여서 좀 그쪽에 지금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여다봤고요. 독일, 폴란드는 인터배터리 유럽이 열린 뮌헨이랑 네. SKIT 분리막 공장이 있는 폴란드 실롱스주에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배터리 산업을 주도한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만의 평가인 건지 현지 나가보시니까 그들이 평가하는 K배터리에 대한 위상? 어떤가요? 우호적인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최근에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K배터리는 넘을 수 없는 존재, 우러러보는 존재로 약간 여기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만약에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네. 프리미어리그에 되게 맨유나 이런 강팀들 그리고 네. 국제 국가로 따지면은 브라질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K배터리를 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우호적이라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넘사벽.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넘사벽이라는 표현. 최근 근데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다녀오신 캐나다가 배터리 산업의 파트너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를 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배터리 산업 내에서 캐나다가 얼마나 중요한 입지인가가 알아야 이 뉴스도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를 택한 배경 뭘까요? 일단 우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국경을 접해 있고 제조시설의 대부분이 5대5 인근 지역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미국의 전통 완성차 시장의 공급기지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 캐나다가 2차 전기차 시대로 되면서 네. 배터리 관련 기술들을 너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견제하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멀리하는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파나소닉이 대표적인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자국 일부 완성차 업체들에게 집중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소재, 광물 단계에서 굉장히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조금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미 전동화 결국 핵심은 미국 시장이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 시장인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을 원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캐나다일 필요는 없거든요. 선택지가. 예, 그렇죠. 지금 많은 기사들 보셨을 텐데 미국의 여러 주에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데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러브콜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런 미국의 다른 주들과 경쟁하는 관계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캐나다가 우리를 택했다. 경쟁적으로 가는데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은 건 맞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현황을 보면 네. JV를 통한 진출이 많습니다. 합작사로.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GM, SK온과 에코프로는 포드와 손을 잡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기업이 캐나다를 점 찍었다기보다 파트너인 완성차 업체 러브콜 때문에 캐나다에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스텔란티스랑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 이거 공장 건설을 하다가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 배경에 지원금이 있었다고 하던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 공장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는 사실 JV 파트너들의 요청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텔란티스의 요구로 해당 지역에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현지 정부, 연방 정부, 주정부와의 협상을 완성차 업체들이 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지원보다 연방정부, 주정부가 다른 경쟁사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 태클을 좀 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봐야 될 게 네. 사실 배터리보다 중요한 것은 전기차입니다. 그 각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시점에 생산하겠다고 하고 생산하겠다고 밝힌 전기차를 예정대로 생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역시도 그 생산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공장 건설도 거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취재 때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셀 공장은 공장을 멈췄는데 네. 모듈 공장 공사는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단 의미는 결국 본인들이 뭐 2025년이 됐든 뭐 4년이 됐든 그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전기차를 납품할 때 뭐 셀은 외부에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모듈은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지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된 것 같았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면서도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번 갈등 자체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게 기업과 정부의 갈등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연방정부와 주정부 요 간의 갈등이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2차 전지 산업, 배터리 밸류체인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유치시키고자 하는데 과연 이 사이에서 과연 연방정부가 누릴 실익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줘봐야 네. 너무 주정부 쪽에 실익이 몰리는 게 아니냐. 일자리 등을 통한 뭐 부가 수익이 너무 주정부 쪽에 편충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원금의 부담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좀 더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이렇게 기업들과의 갈등으로 좀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 유럽으로 갈게요. 유럽 하면 또 자동차. 그렇죠. 너무 궁금해요. 독일, 폴란드 다녀오셨는데 현재 유럽 쪽의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뉴스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지 그들이 보는 K배터리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실 유럽의 배터리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은 그 국내 소재 업체들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모든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충당할 수는 없죠. 네. 또한 유럽에서는 그 유럽 연합 EU 차원에서 지금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생겨난 뭐 다양한 신생 배터리 회사들이 노스볼트라든지 ACC라든지 이런 신생 회사들이 있는데 신생 유럽 배터리 회사들이 필요한 게 바로 소재입니다. 소재는 현재 SK IET를 비롯해 주요 국내 기업들이 현재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어서 이들의 주된 고객사가 한국이지만 점차 유럽의 많은 배터리 셀 회사들에게도 납품하면서 수익성이 좀 증대될 거로 생각됩니다. 근데 국내 소재 배터리 이 밸류체인을 바라볼 때 산업계나 증권가에서 리스크로 꼽는 게 이제 경쟁력 우위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재화라는 키워드에도 집중했을 때 지리적 유리함을 갖고 있는 그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결국 그 경쟁력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 기업마다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네. 그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수요를 모두 우리 기업이 담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실 늘어나는 수요를 대응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소재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신생 기업이 뒤쫓는데 분명한
격차와 시차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올 때까지의 시차가 결국 경쟁력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국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K배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에서 바라보는 K배터리는 명품으로 치부를 하는데 명품 배터리가 탑재하는 소재, 명품 배터리가 택한 소재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현지 공략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합작사나 현지 공장 설립 같이 2차 전지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는 기업들의 행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업계를 오랫동안 취재해 오시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세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른 광물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전기차 시장이랑은 결국 자동차거든요. 전기차도 자동차 시장이고 그간 우리가 자동차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결국 휘발유, 경유가 주름 잡던 때는 산유국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원유를 거래하는 시장이 부흥하고 실어 나르는 물류사, 그리고 물류사에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사, 그리고 그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 실제 이 석유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정유사, 이런 밸류 체인들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전동화 시장에서는 아직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역순으로 보자면 그 광물 같은 경우는 원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소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구성하니까 자동차의 부품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하나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산유국에서 생산된 원유는 뭐 정제 과정을 통해서 소비하면 네. 뭐 사실 뭐 없어지지만 네. 배터리는 이게 사용하더라도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광물과 함께 배터리가 이 시장의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 배터리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원인도 그리고 또 그 유럽이 자기네 이제 그 영내 생산을 강조하는 이유도 결국 기존 내연차 시장에서 발생했던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비유가 기가 막히는데요. 휘발유나 경유는 이제 쓰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는 새로운 또 산업을 탄생시켰잖아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뭐 좀 확장됐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폐배터리 확보가 물론 중요한데 중국에서 쏟아질 폐배터리 물량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유럽이 폐배터리 반출을 제한한 것도 역시 이런 영내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고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분리 그리고 폐배터리를 통해서 새로운 광물을 추출해내는 이런 기술은 높지만 과연 이렇게 새 폐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 공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럽 인터배터리 가셨었잖아요. 6월 중순에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야기 해주실 때 비아디 관계자가 한국이 중국 배터리 베꼈다는 주장을 황당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지금 현지에서 봤을 때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우리 경쟁력 우위를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BYD 관계자가 한국 취재진한테 한국이 베꼈다라고 말한 부분은 배터리 박스를 말합니다. 배터리 박스는 그 배터리의 이제 셀 모듈 그리고 형태를 이제 가전제품 형태로 박스화 시킨 건데요. 태양광 시스템에 연결하면 곧바로 ESS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BYD 관계자의 주장은 이런 배터리 박스 형태의 초기 고안을 자기들이 했는데 이를 한국 기업이 따라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신제품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사실 BYD의 이런 주장을 들은 국내 기업에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고요. 사실 그 부분보다 조금 더 황당했던 주장은 BYD가 그 자신들이 LFP를 주력하는 까닭은 삼원계보다 더 우위에 선 기술이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아요?
사실 저도 배터리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는 답변 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업계에서는 조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업계에서 바라보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3원계에 도전했으나 한국만큼의 기술력 축적을 실패했기 때문에 LFP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3원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NCM, NCA 3원계 배터리 기술보다 네. 이전 단계 배터리 기술이 바로 LFP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뭐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중국이 뭐 불가피하게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핑계를 댔던 거를 두고 업계는 참 좀 코웃음을 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래형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게 전고체잖아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로 된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어서 내구성을 강화하고 또한 이로 인해 화재 발생을 낮추고 뭐 충전거리나 이런 에너지 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배터리인데요. 네. 뭐 기존의 3원기의 기술력을 축적하지 못한 중국이 전고체 쪽에 따라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배터리 기술력도 뭐 차기 배터리 기술력도 우리나라가 조금 앞서 있다고 보는 게 뭐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고요. 전고체를 하면 전고체가 막연히 보통 우리가 꿈의 배터리, 뭐 게임 체인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되는데 단순히 전고체가 등장한다 해서 기존의 리튬이온이나 LFP가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고체 자체의 생산 단가가 낮아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뭐 지금 중장기적으로 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리튬이온 3원계의 강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배터리에 높은 기술적 축적을 갖고 있는데 전고체를 갖춤으로써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 경쟁력의 제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지 단순히 전고체가 모든 배터리 시장을 뭐 변혁하기에는 시차가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연한 환상으로 LFP나 NCM, NCA를 다 대체할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지에서 봤을 때 K배터리에 정말 큰 기회가 있구나, 또 리스크가 있구나를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좀 정리해 볼까요? 많이들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망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이 살고 한국이 살아야 중국이 잘 되면 우리가 망하고 이런 구조가 아닌 거죠. 결국은 늘어나는 시장에서 각 기업이 개별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완성차 업체의 선택을 받느냐 그리고 그 해당 시장을 주도하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보는데 좀 필요한 시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들으신 대로 지나친 비관론, 낙관론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커져가는 산업 속에서 승자 독식이 아니라 여전히 모두에게 기회의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을게요. 우리 김도영 기자 앞으로도 발빠른 취재 저희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